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행복하게 살게 만들면 행복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리학에서는 작용 반작용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까? 이거를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 점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는 결정입니다. 그런 결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사고,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기억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기억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기억이라는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억의 한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 기억이라는 건 뭔가?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억이라는 거는 머릿속에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행동하고 우리 피부 감각으로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겁니다. 머릿속에다. 그런데 이 저장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저장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로다 어떤 일을 해놓고 그 일을 컴퓨터의 메모리에 기록을 해서 기억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 또 꺼내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를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컴퓨터로도 어떤 작업을 해놓고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저장을 하지 않으면 그 정보는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작업을 하게 되면 항상 저장하기를 눌러가지고 저장을 해놓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저장이 될까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저장하자 꾹 한다고 해서 저장이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그 머리 구조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하기만 해도 의지와 관계없이 다 기억에 남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다 기억에 남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부러 저장한다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기억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컴퓨터는 저장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기억은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보존되고 유지될까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은 금세 기억을 해냅니다. 한 달 전에 본 것은 약간 희미하죠. 1년 전에 본 것은 희미하다 못해 아예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전, 또 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뚜렷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명은 끊어지지만 이 기억은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라도 태어나서 죽지만 그 태어날 때는 그 인간의 몸체를 물질적으로 받았을 때는 인간의 두뇌는 그 인간이 단세포로 출발해가지고 그 다시 태어났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기록이 되고 저장이 된 겁니다. 단지 그것을 그 인간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아가지고 기억을 해내서
그 행동으로 옮긴다면은 인간은 존재하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존재하지 못하면 그 인간은 존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인간의 기억은 여러 단계로 걸쳐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태어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을 해낼 수 있지만 내 몸 이전의 몸,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육체적인 그런 생명체 말고 머릿속에 기억장치에 의한 기억은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인간으로서 그걸 알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처럼 느낄 뿐인데,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한 이런 그 고승들은 바로 전생의 의식, 그 다음에 그런 그 전생의 의식, 그런 거를 다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불경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수십 생 전의 이야기, 수백 생 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불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두개골, 뇌 속의 그 구조, 기억 구조의 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압축이 되는, 일정한 단계가 되면 압축이 돼서 그 종자로서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또 그런 것이 또 압축이 돼서 또 종자로 보존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자들이 모여서 또 한 덩어리가 돼서 또 압축이 돼서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불교에서는 7식, 그다음에 8식, 90 이런 식으로 단계를 뛰어넘어가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종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이 난자와 정자를 갖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정자에는 수많은 정보가 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깨알 같은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 극미한 그런 그 세포 덩어리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정보냐? 압축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난자를 만나서 사람이 됐을 때는 뇌가 만들어지고 팔다리가 생기고 뇌에는 어떤 기관이 생기고 그런 기관들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떻게 작동을 하고 한 이 모든 것이 다 그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 정자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하드웨어에, 즉 인체의 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만 그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자가 수천생, 그러니까 그 정자가 단세포로 해서 인간이 되는 그런 반복됐던 모든 그런 기억들이 압축과 압축을 돼서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접근하는, 근접하는 그런 연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학과 이 뇌과학 이런 거는 서로가 맞물려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이런 과학적인 얘기를 해서 뭐 과학적인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떤 이유로 어떤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까,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든지 다 똑같이 보이지만 아주 섬세한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일단 이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노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고 가정생활을 못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패가망신을 하고 내 손을 끊어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노름을 못 끊는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불행하게 살면서 그 사람도 자신이 불행하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고치질 못합니다. 또 어떤 여자는 아주 남자를 밝히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성생활을 하지 않으면 단 하룻밤도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성을 밝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쾌락은, 노름 같은 쾌락을 밝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똑같은
곳곳에 이런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그런 유전자들이 발달하게 머리 모양과 뇌 구조가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의해서 성격도 달라지고 특징도 달라지고 특기도 달라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특히 짐승도 그렇지만 인간은 그 기능이 아주 뛰어나죠. 즉 교육과 훈련, 그다음에 그 의지 이런 걸로 고쳐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몸이 약한 사람도 자기가 의지를 갖고 이런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나쁜 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런 제재를 받으면서 되풀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나쁜 습관을 의지적으로 고치거나 또 그렇게 고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갖고 있거나 한 사람은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해서 나쁜 습관을 그대로 노출을 하고 방출을 시키는 사람들은 아주 불행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바로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 그 기억이란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했던 행실입니다. 행동이 하나하나씩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그 각인된 것이 하나의 정보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저장이 누적이 되는 겁니다. 쌓이게 되는 겁니다. 쌓이게 되면은 그 하나의 실행 파일식, 컴퓨터의 실행 파일식으로 하나하나의 정보가 모이게 되면은 하나의 행동으로 표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토를 치는 거를 어려서부터 보고 자랍니다. 아버지가 화토를 치고 엄마가 화토를 치고 누나가 화토를 치고 형이 화토를 치는 걸 보고 매일 자랍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화토짝을 손에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에 잡은 화토짝을 엄마가 했던 대로 아버지가 했던 대로 이렇게 되풀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본 행동이 한 장의 정보로서 기억이 되는 겁니다. 또 한 장이 거기다 얹어지는 겁니다. 또 한 장이 얹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얹어졌을 때는 하나의 형태가 돼가지고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그러니까 기억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행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행복과 관련된 것들만 보고 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요인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100%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요인들이 표출이 됐을 때 그 환경이 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백색 등 아래서는 모든 것이 백색으로 보이고 적색 등 아래서는 모든 것이 적색으로 보이고 청색 등 아래서는 모든 것이 청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하고 어떤 기억을 갖는가, 즉 올바르고 좋고 행복하고 기쁜 거 이런 것만 맨날 보고 듣고 그런 것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저장되어 있는 것이 행복으로 표출될 때 그 환경도 그런 것이 표출돼 가지고 실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은 운명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100%또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의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조금 아까 제가 그림에서 인과응보, 그 아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런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그런 행복한 요인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가령 과거에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면서 탈옥을 했던 지강원이라는 그 탈옥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권총을 한 자루 가지고 탈옥을 해가지고 어떤 집에 숨어 들어가지고 포위가 됩니다. 그때 그 총으로 자살을 한 사람이 있고 자살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총으로 머리를 쏜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총으로 머리를 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모든 거를 개가천선하고 깨우쳐서 원인을 다 없애버리고 행복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해주는 의미는 어떤 경우라도 이 작용 반작용의 원리는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서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런 사실을 알던 모르던 그런 행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알고 한 사람은 그런 내막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알고 실행을 하니까 혼이 꿰뚫고 있는 것뿐이고, 모르고 한 사람은 몰랐지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그냥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해서 자기가 행복했다고 해도 되풀이하지 않을 그럴 우려가 아주 많고, 또 거꾸로 나쁜 행동을 해갖고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안다, 모른다는 것의 인과적인 그 원리,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억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도 대물림, 불행도 대물림. 바로 이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알면서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 행복한 집안의 부모님은 행복이 뭔지를 압니다. 그런 행복을 지키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압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을 발전시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행복을 공유하는 가족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걸 또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녀들에게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모르면은 사랑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행복이 대물림으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한 집안을 보면은 대물림으로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어떤 것이 행복이고 어떤 것이 불행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성질나면 악쓰고, 성질나면 폭력을 휘두르고, 기분 좋으면 때려야 되는데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녀 엄마 딸에서는 또 창녀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국제 결혼을 하면서 눈으로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국제 결혼하는 후진국 여자들이 엄마들은 거기다가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창녀였기 때문에 자기 딸을 창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도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 모르는 겁니다. 배운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놓고 알아야지만 그런 것이 대물림을 끊거나 대물림을 이어간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살까? 이 제가 질문을 했던 답이 바로 그런 겁니다. 기억 속에 좋은 것, 행복한 것만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은 그런 환경을 찾아가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전제했듯이 백색 등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백색으로 빛날 뿐입니다. 청색 등 안에는 모든 게 청색으로 빛날 뿐입니다. 행복한 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동안 그 사람은 행복한 삶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바로 우주의 기본 원리인 작용과 반작용 원리. 그 원리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것은 윤리, 도덕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불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이렇게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자신이 한 행동은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과로 남는다는 것. 그래서 행복한 결과를 우리가 얻으려면 행복할 수 있는 요인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건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무식한 옛날 사람 같지만 옛날 어른들이 나쁜 소리를 들으면 귀를 씻는 그런 행동을 했고, 그리고 아기를 가진 며느리에게는 절대로 나쁜 거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나쁜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맛있는 거를 먹이고 그다음에 좋은 것만 보게 하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본 거, 들은 거, 느낀 것이 기억으로 남고 그 기억이 정보로서 뇌에 계속 저장이 되어서 그것이 아기에게 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나중에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하나의 중대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